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식의 소리의 애소리입니다. 지금 사진 속에 바이든의 해맑은 웃음 보이시죠? 근데 덕분에 덩달아 우리도 웃게 됐네요. 공식적으로 승리를 선언하면서 분열이 아닌 통합을 추구하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약속을 했죠. 트럼프 여전히 불복하고 있지만 좀 시간이 지나면 스스로 좀 창피하고 비참하지 않을까요? 법원 판결에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면서 불확실성 크게 거친 모습이고요. 11월 둘째 주 첫 거래일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시원하게 올라줬습니다. 코스피 지수부터 보시면 바이든 관련주 중에 2차 전지 종목에 외국인과 기관 수급 몰리면서 지수 상승을 이끌었고요. 장 초반에 좀 빠르게 상승폭을 확대했죠. 2450선을 중심으로 강세 흐름을 이어가다가 2447.20포인트의 거래를 마쳤는데 이렇게 해서 오늘까지 6거래일 연속 상승이고요. 장중 기준으로도 종가 기준으로도 연중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침착해야 되는데 조금 흥분하게 되네요. 네,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2차전지 비롯한 친환경 테마주들의 강세가 두드러졌고요. 지난주 금요일보다 1.72% 급등한 851.21포인트의 장을 마쳤습니다. 네, 투자자 매매 동향 보시면서 얘기를 이어갈게요. 보시면 코스피 시장에 외국인과 기관 동반 순매수가 유입이 됐죠. 선물 시장에서도 외국인, 기관 모두 순매수 나타났거든요. 저는 이 지수 레벨에 외국인, 기관 수급이 유입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로 외국인 1,487억 원가량 매수 우위를 기록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우상향 추세를 그릴 수 있지 않을까 기대가 됩니다. 네, 외국인 순매수 탑5 종목 보시면 코스피 1위는 삼성전자, 2위는 삼성 SDI, 3위는 SK케미칼, 4위는 SK이노베이션, 그리고 5위는 롯데케미칼이고요. 코스닥 1위는 카카오게임즈, 2위는 바디텍메드, 3위는 HLB, 4위는 알테오젠, 5위는 필로시스 헬스케어입니다. 다음 기관 순매수 탑5 종목은요. 코스피 1위 삼성전자, 2위는 하나솔루션, 3위는 LG화학, 4위는 한국조선해양, 5위는 SK이노베이션이고요. 코스닥 1위는 첨보, 2위는 SK머티리얼즈, 3위는 제넥신, 4위는 ST팜, 5위는 웹젠입니다. 외국인, 기관, 오늘도 친환경 테마 집중으로 매수한 것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코스닥에서는 제약주들도 좀 보이고요. 그럼 여기서 좀 망설이는 분들 많을 것 같아요. 가만히 구경만 하다가 바이든 관련주라는 태양광, 풍력 테마, 그리고 2차전지 관련주들 아직 못 잡았는데 지금이라도 사야 할까요? 너무 늦은 건 아닐까요? 네, 결론만 말씀드리면 아직 늦지 않았다는 거고요. 오늘 가격대에서도 외국인의 매수세 큰 폭으로 유입이 됐기 때문에 상승 여력 더 있다고 봐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네, 물론 저도 삼성 SDI를 팔아버렸기 때문에 제 가슴이 완전 찢어지죠. 자, 우리는 바이든의 공약을 통해서 확실히 그린 뉴딜 위주의 큰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는 것은 이미 알고 있죠. 그래서 지금은 그린 뉴딜 관련주들 다 같이 막 오르는 경향이 있는데 지금 진입을 고민하고 있다면 옥석 가리기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옥석을 가리기 위해서는 당연히 공약을 더 구체적으로 뜯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바이든의 그린 뉴딜 공약을 자세히 보시면 우선 크게는 4년간 2조 달러를 친환경 인프라에 투자한다고 공약했어요. 특히 발전소 탄소 배출을 2035년 제로로 만들겠다고 하고 있죠. 이를 위해서 5년간 태양광 패널 5억 개, 풍력 터빈은 6만 개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 정도 규모라면 미국의 생산 능력만으로는 수요를 따라가기가 불가능해요. 그래서 한국 업체들의 수혜가 예상되는 부분이죠. 그렇다면 태양광 업체 중에는 어떤 업체를 위주로 봐야 할까요? 네, 저는 무조건 1순위 하나솔루션입니다. 제가 9월 매매일지 중에 한번 다룬 적이 있는데 미국 주거용 태양광 모듈 시장 점유율 1위가 바로 하나큐셀이에요. 하나솔루션에서 태양광을 맡고 있는 업체죠. 이렇게 이미 미국 시장을 꽉 잡고 있기 때문에 하나솔루션의 직접적인 수혜가 좀 기대된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현대에너지솔루션은 국내 상장 태양광 업체 중에 태양광 매출 비중 가장 높은 곳이고요.
아직 미국 시장에서 자리를 잡지는 못했지만 작년 말 미국 판매법인 현대에너지솔루션 아메리카를 설립했고 또 미국 시장 공략을 위한 생산 설비도 정비했습니다. 미국은 고비용, 고효율 모델인 태양광 모듈의 수요가 높다는 점을 고려해서 설비를 이에 맞춰서 정비를 한 거죠. 네, 미국 시장 진출 성공적으로 할 수 있을지 기대가 쏠립니다. 네, 그럼 풍력 분야에서는 또 어떤 기업 눈여겨봐야 할까요? 제 기준 1위는 CS 윈드입니다. 글로벌 풍력 타워 1위 제조사인데요. 말레이시아 법인을 통해서 미국 육상 풍력 발전 시장에 이미 진출을 했는데 이번 바이든으로의 정권 교체를 기점으로 해상 풍력 발전 시장까지 석권하겠다는 목표를 잡았고요. 그래서 미국 현지 법인 설립 계획을 구체화하고 있어요. 이미 이렇게 미국 시장에 발을 들였고 계획하고 있는 프로젝트들도 이미 많아서 본격적인 수혜가 기대됩니다. 네, 두 번째는 삼강 M&T인데요. 해상 풍력 하부 구조물 생산업체고요. 매출처를 지금 아시아에서 유럽 그리고 미국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기업 또한 기대가 됩니다. 자, 우선 태양광, 풍력 쪽 체크를 해봤고요. 다음으로 전기차 부분 볼게요. 2030년 말까지 50만 개 이상의 신규 공공 충전소를 설치하겠다라고 했고요. 연방정부 차량 3만 대를 전기차로 바꾸고 스쿨버스 50만 대도 친환경차로 전환하겠다고 밝혔어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미국은 전기차 시장이 아직 활짝 피기 전이죠. 우리 배터리 업체들이 세계 시장 점유율 상위권을 차지할 수 있었던 이유도 유럽 시장 덕분이지 미국 덕은 아니죠. 유럽에서 자동차 탄소 배출량 벌금제가 도입되며 전기차 전환이 급속도로 이루어진 덕분인데 이번에 바이든도 탄소 배출량 규제를 계속 주장하고 있는 데다가 이렇게 전기차 관련해서 구체적인 공약을 내놓고 있어서 미국 시장도 전기차 부문 빠르게 성장하지 않을까 기대가 됩니다. 그렇다면 K 배터리 업체들 미국 시장도 선점할 수 있을까요? 네, 우리 기업들 2022년을 미국 전기차 시장의 개화기로 잡고 현지 공장에 이미 투자를 해왔어요. 바이든의 정부 정책에 아마 더 탄력을 받아서 모든 계획을 좀 앞당기려고 하겠죠. 특히 오하이주 로즈타운에 위치할 LG화학과 GM의 합작 법인은 내년부터 대중에 판매될 허머 전기 픽업 트럭 배터리를 생산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 미국 전기차 시대가 내년부터 본격화되면 아마 더 많은 배터리가 생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적 분할 이슈만 없었다면 더 좋았을 텐데 많이 아쉽네요. 아무튼 우리 K 배터리 업체들 더 탄력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하나 조심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바이든이 바이 아메리카, 즉 미국산 제품에 대한 구매 정책이나 또 첨단 산업의 가치 사슬을 미국 안으로 내재화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거든요. 이런 부분을 볼 때 2차 전지 산업에서 만약에 우리 기업이 독주를 할 경우 무조건 견제가 들어올 수 있다는 부분이에요. 하지만 그래도 큰 틀에서 보면 배터리 업체들 좀 긍정적인 부분이 많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네요. 네, 그의 구체적인 공약 내용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관심 가져봐야 할 섹터와 종목들 몇 개씩만 같이 봤어요. 매수를 추천드리는 건 절대 아니고요. 여러분들도 잘 판단해 보시고 포지션 취하셨으면 좋겠네요. 네, 다음으로 오늘장 특징주 4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주는 해운업 관련 종목들입니다. 해운업계에 아주 기분 좋은 바람이 불고 있어요. 글로벌 해운업체들이 코로나19 이후에 선박 운용을 줄였는데 오히려 언택트 소비 중심의 수요가 좀 견조하면서 물건을 실을 배가 부족한 현상이 계속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왜 지난번에도 해상 운임의 바로미터인 이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아주 끝을 모르고 계속 치솟더라고요. 2009년 10월에 집계를 처음 시작한 이후에 최고치를 또 기록했습니다. 게다가 현대차와 삼성전자를 비롯한 대표 수출 기업들이 코로나 악재를 이겨내고 수출 물량이 늘어나면서 더더욱 배를 구할 수 없어서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고 해요. 그런데 반도체, 자동차뿐 아니고요. 미국의 소비재 수요 증가와 블랙 프라이데이 영향으로 수출 계약 물량이 크게 늘어난 상황이라 문제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결국에
해운업체 중에 HMM이 국내 수출 기업을 위한 컨테이너선 2척을 이미 투입을 했고요. 긴급하게 내년 2월까지 매달 한 척 이상의 임시 선박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선박 공급 부족 현상 단기간에 해결되기는 어렵고 아마 내년까지 이런 현상이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기 때문에요. 당분간 해운업계가 호황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싹쓸이에서 얘기한 그날 H&M만 샀어도 수익 엄청날 텐데 주식은 아쉬움의 연속이네요. 네, 오늘 대한해운, H&M, 페노션, 현대미포조선, 한국조선해양, 세진중공업, 동선화인텍 등 해운, 조선기자재 테마 상승세를 기록했고요. 그동안 많이 오른 H&M, 확연한 실적 개선세에 힘입어서 더 갈 수 있을지, 달리는 말에 올라타볼지 내일 또 한번 생각을 해봐야겠습니다. 네, 다음은 SK케미칼, 캐몬, SK디스커버리, 진매트릭스까지입니다. 언론에 따르면 아스트라제네카의 CEO가 인터뷰를 통해서 12월 말에 이 백신 개발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렇게 말했다네요. 규제 당국이 우리 데이터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일하고 있으며 만약에 우리가 준비가 됐을 때 당국이 서두른다면 12월 말에 백신이 준비될 것이고 내년 1월이면 접종이 시작될 수 있다. 이 같은 소식에 아스트라제네카와 코로나19 백신 위탁 생산 계약을 체결한 바 있는 SK 바이오사이언스의 최대 주주죠. SK케미칼 올랐고요. SK케미칼의 최대 주주인 SK디스커버리 그리고 지난 4월 SK바이오사이언스의 백신 비임상 연구를 위탁받아 시험에 착수한 바 있는 캐몬 그리고 아스트라제네카와 공동으로 백신 개발을 진행하는 백시텍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진매트릭스까지 오늘 시장에서 부각됐습니다. SK케미칼은 어제 주간 증시 일정에서도 말씀을 드렸었죠. MSCI 반기 리뷰에 대해 신규 편입 기대감을 받고 있다고 3분기 어닝 서프라이즈에 이어서 여러 기대감 받는 상황입니다. 네, 다음으로 엔투텍도 코로나19 백신 관련 이슈가 있는데요. 지금 화이자, 아스트라제네카, 모더나 이렇게 3개 회사의 백신이 그래도 전 세계에서 개발 속도가 가장 빠르다고 평가를 받고 있는데 미국 모더나는 지난달 임상 3상에 참여할 지원자 등록을 마쳤고 또 백신 접종도 마친 상태인데요. 이달 중으로 이와 관련해서 초기 데이터 발표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임상 데이터가 긍정적이라면 12월 중으로 미국에서 긴급 사용 승인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네요. 근데 모더나가 발표한 올해 3분기 실적을 보면 이미 세계 여러 정부와 백신 공급 협약을 맺고 있더라고요. 한 11억 달러에 달하는 계약금을 챙겼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자신감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아무튼 한국에서의 위탁 생산 어떤 회사가 맡게 됐는지 아직 발표는 안 됐지만 유통과 관련해서는 엔투텍과 협의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졌어요. 지난 10월 백신 유통이 가능한 국내 제약사와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모더나의 코로나19 백신 유통 제안서를 제출했다고 하고요. 또 새롭게 사내이사로 선임된 분이 모더나 창립 멤버 출신인 로버트 랭거 박사인데 이분이 백신 유통에 좀 주요한 역할을 맡았다고 합니다. 협의 내용이 잘 조율돼서 계약이 체결된다면 이후에 국내 유통은 엔투텍이 맡게 되겠죠? 네, 마지막 종목은 현대로템입니다. 오늘 상승폭 아주 크지는 않지만 주목해서 봐야 할 소식이 하나 있더라고요. 미국 포드사의 글로벌 생산 거점 운반 설비 시공 사업을 수주했다고 밝혔습니다. 763억 원 규모의 사업이고요. 아르헨티나, 남아프리카 공화국, 태국에 위치한 포드 공장에 2022년까지 운반 설비를 공급하게 될 전망입니다. 이 운반 설비란 컨베이어 벨트를 중심으로 셰시, 엔진, 도어, 차체 등 각종 자동차 부품들을 생산 라인에 최적의 효율로 지속 운반하는 시스템을 말하거든요. 자동차 공장의 운영과 생산 효율성 제고에 아주 필수적인 설비죠. 이 분야에서는 현대로템이 세계적인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고요. 앞으로는 전기차 생산 설비 시장도 노려보겠다고 하는데 실제 수주로 이어질 수 있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오늘장 거래량 급증 종목 보시면 1위의 잉글우드랩은
한국 화장품 회사 최초로 아마존의 자체 상표 제품을 납품하게 됐다는 소식에 매수세가 몰렸고요. 3위의 트럼파스트는 유라테크, 대주산업 등과 함께 세종시 관련주로 엮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의사당을 본회의장과 국회의장실만 남기고 세종시로 이전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라는 소식에 급등했네요. 다른 종목들 참고해서 보시고요. 마지막으로 시간의 단일가 특징주들 오늘도 화면 통해서 잘 챙겨 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시간의 단일가 시장에서 오른 종목들이 다음날 시장에서도 강세를 보이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특이사항 꼼꼼히 봐주세요. 네, 이번 주도 출발이 아주 산뜻합니다. 내일도 바이든 대통령처럼 우리 모두 천진난만하게 웃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다시 만나요.